예, 농내 의원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현금 없다더니 돈다발.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농내 의원인데 결백 증명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그런데 오늘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한번 농내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변인도 조작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장현 변호사님, 이제 검찰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나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른 부분 압수수색을 할 때 장로 안에서 수억 원의 돈다발이 포착이 됐고 여기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검찰이 알고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에 포착된 혐의는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장롱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억대의 돈이 발견됐기 때문에 처음 혐의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현금이 발견된 것이라서 이건 여죄가 있구나라는 의심을 했지만 처음 발부받은 영장은 그 범위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위법 수집 증거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증거를 남기고 밀봉을 한 상태에서 못 건드리게 하고 다시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별건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압수를 별도로 한 것인데, 이거는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변명으로는 출판 기념회에 후원금을 모금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거의 3년이 다 돼간 것이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출판 기념회 때 돈을 1억 이상 지금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요새 뇌물죄나 이런 자금이 문제되는 사건 트렌드에 사실 이게 맞아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은행의 대여금고를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맡기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 보관하는지 모르는 대여금고를 활용해가지고 거기 숨겨놓고 이랬었는데, 또 검찰이 그걸 알아가지고 제일 먼저 은행에 조회를 돌려가지고 대여금고를 바로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숨기는 경우가 다시 또 많아졌는데 노웅래 의원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트렌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추세라고 최근에 이제 글쎄요, 요즘에 그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요, 구 변호사님 잠시 언급했던 김근식 교수님, 분명히 노 의원 측은 아니 왜 장로 안에 돈다발이 이렇게 많냐 했더니 2년 전에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을 현금으로 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재산 신고했을 때는 현금이 0원이었다. 둘 중 하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 때 받은 현금이라면 사실은 정당한 돈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도덕적인 비판의 눈초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2020년 1월 달 출판 기념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시 21대 선거인 2020년 4월 선거 직전에 되게 출판 기념회를 해요. 그러면 선거 비용을 합법적으로 좀 얻기 위해서 출판 기념회 하는 건데, 그때 얻었던 돈이라고 한다면 가장 현금화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다 예금을 넣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출판 기념회 받은 돈이라고 하면 다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출판 기념회 해봤습니다만 그 돈이 가장 안전한 돈입니다. 그럼 은행에 예금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매년 했을 텐데, 재산 신고에 현금이 0원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은행에 예금으로 비치된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본래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현금을 집에다가 상시 보관하고 은행에다가 안 넣어놨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현금은 잘 신고를 안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은행의 통장 계좌에 있는 현금은 현금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 아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그래서 0원으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을 다발로 집안에다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오래된 그 습성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출판에도 받았다는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아무래도 이거 석연치 않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일단 노웅래 의원은 본인의 결백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추가 압수수색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수사 결과를. 그런데
이 이른바 노웅래 의원 발 혹은 이런 검찰 수사 혐의들이 최근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청탁 혹은 과거에 태양광 산업에 특혜를 주고 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민주당 친문 친노 의원들까지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그 공소장에 그 전 정권 인사들이 한 10명 정도가 실명이 적시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이름 중에 그 명단 중에 노웅래 의원은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저 박 씨라고 알려진 저 사업가가 노웅래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인데 노웅래 의원은 일단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공소장의 명단에는 없었지만 그 박 씨와 연결고리로 해서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그 10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또는 뭐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행 여부는 우리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진행된다든지 뭐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일단 그 수사 과정을 지켜봐서 이 노웅래 의원 사건도 혹시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의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에서는 아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확산될지도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런데 또 반면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의 전사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은 너무 혈혈단신 아니냐 뭐 그래서 여러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노웅래 의원 얘기까지 이 사법 리스크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아직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진상 실장 관련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 관련해 속보가 이어지는 대로 바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